안녕하세요. 꽃바람 이박사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토마토 씨앗이 그렇게 비싸다라는 거 우리 처음으로 한번 깨달아 봤고, 씨앗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숨겨왔지. 짜잔. 자, 이거는 그 코코넛 씨앗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씨앗으로 알려져 있고, 무게가 얼마나 나가냐면 한 3살 된 어린아이의 몸무게 정도. 이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백두대간 수목원이라는 곳에 전시가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주목을 받았던 씨앗 중에 하나예요. 자, 제일 큰 씨앗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제일 작은 씨앗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작은 씨앗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끝에 보여요? 보여? 네, 있어요.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에비비틱 란 패밀리, 우란이라고 해요. 이게 난초 종류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작은 씨앗. 이게 얼마나 작은지, 씨앗을 110만 개를 모아야 1g이 간신히 되는 사이즈예요. 이 110만 개 1g, 이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발화되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한두 개. 많은 것 중에.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퀴즈. 여태까지 지금 발견된 씨앗 중에 가장 오래된 씨앗이 있는데 한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세계 최고 씨앗은 대추야자. 이스라엘에서 발견이 됐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적지를 막 조사를 하던 끝에 어느 한 함에서 씨앗 3개를 발견을 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약 2000년 정도 이제 연대가 측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또 과학자들은 이거 심으면 날까 안 날까 궁금했던 거예요. 3개를 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화가 돼서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국내 최고 씨앗은 약 700년 된 씨앗이 발견이 됐어요. 하만 지방에서 700년 전에 이렇게 채종이 됐던 연꽃 씨앗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과학자들이 심었죠. 그랬더니 거기서 예쁜 홍련, 붉은색 빛깔의 연꽃이 피었어요. 아라홍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그것도 지금 하만 박물관 앞에 최근까지 꽃이 계속 피었다라고 해요. 씨앗은 조건이 맞으면 돼요. 아라연꽃하고 대추야자 씨앗도 조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잘 숨겨져 있었고, 조건이 맞으니까 발화가 됐던 거예요. 씨앗은 죽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휴면기, 잠자고 있었다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휴면기에 접어들었던 애들을 깨워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극을 줘요. 자극. 자, 저온 처리를 해요. 냉장고에 집어넣고 한두 달 정도 놔두게 되면, 야, 이상해, 죽을 것 같아, 빨리 깨어나야 될 것 같아. 그 시점에 얘들을 갖다가 조건을 맞춰주면 발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연꽃에서 말씀드렸듯이 개갑이라고 하죠. 예, 표피를 살짝 제거해주는 이제 그런 자극을 통해서 이제 씨앗이 발화가 되는 것들을 훨씬 더 촉진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그 조건은 어떻게 충족을 시켜줘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빛이 있어야 되고요. 습도가 중요하죠. 흙의 영양분이 필요하고요. 요 3가지 조건이 맞으면 발화를 합니다. 특별히 햇볕이 있어야 발화가 되는 게 있고요. 햇볕이 없어야 발화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호광성이 있고 호암성이 있는데, 호광성은 빛이 있어야 발화가 되는 거예요. 호암성은 빛이 없어야 어두운 데서 발화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2000년 된 씨앗, 700년 된 씨앗은 일단 땅속에 깜깜한 데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건조한 상태로 보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았던 거죠. 당연히 영양분도 없었고. 우리 씨앗을 안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씨앗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씨앗을 안 줘, 외국에서, 우리는 그거 자체를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 외국에서 농산물을 사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IMF 때 우리나라 종자회사들의 자본이 대부분 외국으로 팔려나가게 돼요.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씨앗의 대부분 많은 액수를 우리나라 자생종인
임에도 불구하고 씨앗은 외국 회사한테 로열티를 주고 우리가 갖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WTO에서 살아있는 생물과 이런 DNA에 대한 특허도 인정을 해줬어요. 지금 보면 지방에 여러 단체들이 이 씨앗에 관련돼서 우리 씨앗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하는 단체들도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런 관점에서 백두대간 수목원이라고 하는 곳에 시드볼트라고 하는 씨앗 저장고가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는 벌써 세계에서 여러 종자를 갖다가 벌써 보관하고 저장하는 해발 700m 되는 곳에 국가 기밀 시설이에요. 얘는 설계 자체가 뭐 핵폭발이 일어나도 보존이 될 만한 곳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꼭 우리나라 농가나 우리나라 이 원예 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순도 높은 국산 토종 씨앗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이것들을 보급해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씨앗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진지한 얘기만 많이 했었나요? 사실 진지한 얘기가 좀 필요한 단계이기도 했어요. 너무 몰랐기 때문에. 자, 진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최종에서 심는 그 과정 너무 즐겁습니다.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 박사의 절절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네, 지금까지 꽃바람 이 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